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렇게 되면 10여 년 만에 금리 3% 시대가 열립니다. 부동산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금리 오르면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은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한국은행 분석을 보니까요. 기준금리가 0.5%포인트가 오르면은 전체 대출자의 이자가 한 6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난다. 실감이 안 나시죠?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작년에요. 금리가 낮았잖아요. 이때에 3억 원을 한 4% 정도의 대출을 냈다. 그러면은 3, 40이 한 연간 1,2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7%로 올라가면은 2,100만 원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 8%라면은 38, 24잖아요. 그러면 네. 2,4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4% 빌릴 때하고 8% 빌릴 때에 네. 당연히 곱절 더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2,400만 원이면 월 2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셀러리맨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 또 원금까지 같이 내는 원리금 부담금인 경우에 허리가 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미 집을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도 네.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한 건 아니냐? 아무래도 지금 사각지대 혹은 좀 위험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이제 고위험 가구나 아니면 뭐 취약차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소득이 적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빚을 갖고 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면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깡통 주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거기 또 사는 세입자는 또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히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안심 전환 대출이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17일 날 마감이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면은 좀 흥행에 좀 부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뭐 연소득 부부 합산해서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4억이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재원이 남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택 가액을 좀 높여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연소득 7천만 원, 그것도 부부 합산이 그 정도라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위험 가구나 뭐 취약 차주, 그러니까 대출하는 사람들의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어떤 고금리 시대에 나름대로 이제 버프를 할까요? 완충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궁금한 게 현재 그런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떨어졌느냐? 왜냐하면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일부 낮은 가격 나온 것만 보고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기준을 뭐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실거래 가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직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수준은 아니고 이건 일종의 샘플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내서 통계를 내는 건데 네. 지금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주로 작년 4분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건 뭐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 보통 적게 빠진 데는 한 10%, 많이 빠진 데는 뭐 40%, 심지어 반토막 난 곳도 있긴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반토막들은 극단적인 사례, 그리고 이게 또 뭐 특수관계인 간의 어떤 특수거래 혹은 직거래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체감해 볼 때 주택 시장이 급냉하고 있다,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네. 그때와 지금은 유사하느냐 아니면 좀 달라졌느냐?
상황은 좀 다르죠. 네. 하지만 체감으로 느꼈을 때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불과 이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게 네. 5,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냉각 속도로 감안해 본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 않다. 오히려 더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때는 미분양이 많았죠. 2008년 말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6만 가구를 넘었고 지금 3만 2천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엄부도율이라든지 연체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하락기 이제 초입 단계를 막 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다만 이제 그때보다 좀 더 빨리 냉각된 거는 스마트폰이 결국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정보를 동시에 받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포를 할까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거 역시 빨리 전염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만 하더라도 1주택자가 집을 하나 더 샀을 때에 취득세 중과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면은 취득세만 하더라도 8%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에 큰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 아니라 뭐 지하 4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면은 곧바로 그러면은 2008년처럼 반등을 할 거냐 이렇게 네.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08년만 하더라도 가을에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25%까지 갔다가 네. 2009년 1분기에 2%로 뚝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09년 약한 4분기 가면은 주택 시장이 꿈틀꿈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많이 오려면은 3.5%까지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금리가 곧바로 떨어질 거냐? 그렇게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2024년 정도 가야 금리가 소폭 낮아질 거다. 지금 수준의 금리 수준은 2025년까지도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라고 본다면은 2008년 정도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다만 이게 통계 지표하고 실제 거래 가격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이제 좀 어두운 부동산 네, 전망을 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오르고 전세는 많이 줄어들고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월세로 가게 되는데 네. 이 월세도 또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새 보면은 월세 매물이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빌라라든지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 찾기가 뭐 거의 뭐 금 찾기보다 어렵다. 더 어렵다 할 정도. 네. 옛날에 거의 전세 수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깡통 전세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크죠. 내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월세는 계약을 하면은 아예 2년 동안 고정되니까 그리고 월세 전환율이라고 그래서 서울 지역에 보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세 전환율이 한 4.3% 정도 되는데요. 네. 오히려 이게 대출 금리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월세는 집주인들의 반강제에 의해서 네네. 뭐 집주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면은 지금은 세입자들의 어떤 보호 본능, 실리 차원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월세화 시대가 성큼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 네, 것 네. 같은데 뭐 첫 번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꼬마 빌딩, 예.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인기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이제 많이 빠진 겁니까? 그렇죠.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시세에 금방 반영이 되는데 지금 꼬마 빌딩은 가격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고요. 뭐 네. 급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처럼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빌딩들도요. 영끌 이렇게 비투한 투자자들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쯤 되면은 빌딩 가격도 좀 말하자면 좀 급매물 중심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영끌 못해서 부동산을 못 샀기 때문에 네. 아쉬워하시던 분들은 이번이 과연 기회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등이요 곧바로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저는 욕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푹 빠졌잖아요. 일부 지역에서. 그러면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더 거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금리 인상 랠리가 좀 마무리되었다는 신호. 그리고 가격이 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는 좀 더 관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MZ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군 이래에 가장 금융 지능이 높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MZ 세대들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다만 이제 패닉 방은 하지 않을 거고 아마 각계 전투 방식으로 움직일 텐데 MZ 세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곰곰이 좀 지켜보는 것도 저는 내 집 마련 타이밍에 어떤 하나의 어떤 찬스를 할까요? 어떤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